지난번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계약법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계약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전반에서는 이제 로드맵 배웠었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제 계약서 전체의 기본 개념들하고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영문계약서 구성하는 뭐 7가지 기본 개념이라고 했는데 사실 7가지로만 구성된 건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7가지 개념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 조항 부분을 좀 특별히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 조항을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게 있지만 아마 들어보신 이름 중에는 보일러플레이트 프로비전스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일반 조항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골라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일반 조항들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문계약서 검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계약서를 뭐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검토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검토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성은 템플릿이 있으실 테고 또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거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 내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미리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으셨을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하는 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업자랑 하느냐에 따라서 제각각의 계약서가 올 거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접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우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될 이 내용들을 들으시고 고치고 싶어도 또 상대방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게 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서를 최종 완성하고 이제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협상하시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그리고 협상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고 그 전문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협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한 내용을 계약서에 가장 잘 표현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 방법도 마지막에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문계약서를 구성하는 7가지 기본 개념, 뭐 이게 모든 사람이 다 7가지다, 모든 변호사나 뭐 이쪽 전문가들이 7가지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 개념들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걸 몇 개씩 묶어가지고 뭐 5가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숫자까지 세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이 기본 개념이다라는 거에는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가지 기본 개념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representations입니다. representations는 이제 계약서에서 쓸 때는 사실 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진술. 자세한 내용과 이게 담고 있는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warranties라는 단어가 있어요. warranty. 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한국말로도 그냥 warranty가 같이 딸려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거는 보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venant. 저 단어는 조금 약간 생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단어가 너무 옛날 말 같다. covenant라니 뭐 그 성서시대 그 구약시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의미는 사실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duty나 obligations와 같은 의미예요. 계약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가 있으면 한쪽이 의무를 행하면 다른 한쪽은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서로 이면인 거죠. 커버넌트 이면이 right고 right 이면이 커버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2가지는 사실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커버넌트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rights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conditions. conditions는 이제 조건이죠. 그냥 무엇을 해야 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컨디션을 포함을 시키는 이유는 저걸 활용하는 이유는 사실 미래일이라는 게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위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그 위험을 다 진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 그걸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통해서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커버넌트가 발동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커버넌트는 반드시 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저 상대방은 이것을 해야 한다지만 조건이 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얘가 이걸 해야 된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즉 컨디션을 그렇게
위험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discretionary authority 하면 이제 authority는 권한이고요. discretionary 하면은 약간 재량. 그래서 저걸 합해서 그냥 재량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discre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discretionary authority는 재량권이에요. 저거를 좀 권리하고 rights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discretionary authority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보통은 양측에 계약 양쪽에다가 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each party, may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discretionary authority예요.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상대방은 사실은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저 부분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계약서에 있으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저 discretionary authority를 활용을 하게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받아들일 의지나 이런 게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생각하고 줘야지 무작정 이제 계약서에 다 그렇게 써 있다, 보통 써 있더라 라고 해서 주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declarations는 선언이거든요. 저 뭐 선언이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그 계약서에 있는 definitions가 declaration에 해당이 됩니다. 저거는 뭐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던가 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declaration은 이 계약서 안에서는 이렇다라고 선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7가지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나와 상대방이 합의를 해서 협상을 잘해서 합의한 그 내용을 저 7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담을 것이냐. 이 가장 궁극적 목적은 이제 분쟁을 피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해서 이제 많이 묶어서 얘기를 하고 또 covenantal right는 서로 다른 이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걸 또 하나로 묶고 그래서 이제 5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2개를 묶어서 같이 그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라고 해서 아예 그 헤드를 캡션을 저렇게 달아놓고 밑에 쭉 쓰기도 해요. 뭐 셀러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해가지고 셀러는 뭐다 셀러는 무슨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파는 회사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 밑에 또 바이어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하면서 서로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 2개는 같이 세트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covenantal rights는 이제 covenant로 보통 표현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누가 무엇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약서 이해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소송하기가 더 쉽다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서 covenant로 표현을 합니다.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은 이제 conditions precedent라고 돼 있어요. precedent는 선행하는 거죠. 그래서 condition precedent는 이제 계약이 그 이후에 어떤 covenant나 뭐 다른 discretionary authority 저런 걸 하기 전에 행사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조건들을 주로 담는 것이라서 conditions precedent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사실은 저 precedent란 표현을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conditions라고 하면 모두 알아듣지만 conditions precedent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conditions subsequent 이것도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condition subsequent가 있긴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엇이 종료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subsequent conditions subsequent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개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나 뭐 변호사들도 다 알지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onditions는 보통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covenant를 조금 제한을 하거나 discretionary authority를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는 그 개념을 위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혹시 계약서에서 본다면 그냥 conditions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onditions subsequent라는 거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discretionary authority는 discretionary authority 그냥 아니면 discretion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declaration은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냥 definitions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서 5가지 개념으로 또 분류를 하는 분도 계세요.